저는 모달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모달에서 리졸브, 리젝트 하기 전까지 console.log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한번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왜 이렇게 모달을 관리했을까요? 먼저 리액트의 API는 3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패턴은 제가 이름 붙이고 만든 플러시 패턴을 사용합니다. 플러시 패턴은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변기의 영감을 받아 만든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컨트롤러 패턴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보통 이런 형태로 추상화가 가능합니다. 볼일을 다 볼 때까지 변기의 레버를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착안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로직이 완벽하게 실행될 때까지 기다린 뒤에 리렌더 명령을 내리는 거죠. 리액트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유저 인포는 컴포넌트 외부에 선언이 되어 있고 플러시 명령을 내리면 유저 인포가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 유즈 스테이트의 값이 바뀌었으니 테스트 컴포넌트는 리렌더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리렌더링을 하는 과정에서 객체의 참조 값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값을 적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우아한 형태로 뷰의 로직과 동작하는 로직의 분리를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플러시 패턴으로 진행을 한 이유는 리액트의 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팀에서 리액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레임워크의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기 위해 이러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보신 코드에서 유저 인포 컨트롤러를 띄어내서 다른 프레임워크인 뷰, 앵귤러, 스웰트에 플러시된 부분만 각 프레임워크에 맞게 재사용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변기 레버가 우측에 달렸던 좌측에 달렸던 내리는 동작은 똑같은 것처럼요. 전체적인 파일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모달 컨텍스트 부분을 볼게요. 먼저 컨텍스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create context로 모달 컨텍스트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달 컨텍스트를 export default를 해줍니다. 그럼 이번엔 모달 프로바이더를 볼게요. 모달 컨트롤러는 앞서 이야기한 플러시 패턴을 사용하기 위해 만든 객체입니다. 아래 코드를 보면 플래그 스테이트를 활용한 플러시 패턴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달 컨테이너는 모달 객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모달 컨텍스트는 모달 프로바이더에서 컨텍스트 를 사용하기 위해 불러옵니다. 모달 프로바이더는 children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저녁에 선언될 거예요. 하위의 children은 모달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는 use 모달을 통해 모달 컨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e 모달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만약 불러올 컨텍스트가 없다면 모달 프로바이더를 등록하지 않은 것이니 에러 처리합니다. 그럼 이제 모달 프로바이더 children들은 use 모달을 사용하여 모달 컨텍스트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대망의 모달 컨트롤러를 볼게요. 플러시 패턴의 핵심인 뷰를 업데이트하는 로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통 로직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모달들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은 모달 인포스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모달 인포스는 스택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달 인포스를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은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키를 저장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컴포넌트더라도 두 번 띄울 수 있기 때문에 키를 유니크로 가지고 있어요. 컴포넌트는 우리가 띄울 모달을 넣습니다. 앞서 컴포넌트에 정의된 부분에 삽입될 프롭스에 대해 정의합니다. 리졸브와 리젝트는 promise.resolve, promise.reject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모달 인포스는 스택 구조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택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인 탑, push, 팝이 있습니다. 먼저 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push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푸시의 인자값부터 볼게요. 키는 스트링 타입으로 받고 있고 유니크 밸류로서 존재합니다. 컴포넌트는 모달 컴포넌트를 받아요. 그리고 프롭스는 앞 컴포넌트에 삽입될 프롭스에 대해 정의합니다. 리턴 값은 프로미스 밸류를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모달의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이하가 실행이 되지 않도록 프로미스로 웨이트를 시켜줍니다. 마치 이렇게요. 프로미스 내부에서는 모달 인포스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키, 컴포넌트, 프롭스는 받은 인자값 그대로 넣어줍니다. 리졸브와 리젝트의 값은 프로미스 값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핸들 프로미스로 감싸져 처리가 됩니다. 핸들 프로미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프로미스의 리졸브, 리젝트의 값은 리졸버가 처리하고 모달에서 처리되고 넘겨줄 값은 밸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졸버가 실행되면 모달이 없어져야 되니 모달 인포스에서 모달을 없애주고 플러시 명령으로 뷰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그럼 모달은 뷰에서 사라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일단 푸시 아니기 때문에 모달을 띄우기 위해서 플러시를 써서 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번엔 팝의 정의를 볼게요. 팝은 가장 최상단에 있는 모달 인포스의 정의를 가져와서 리젝트 시켜줍니다. 리젝트를 시켜주는 이유는 저는 닫는 동작은 리젝트로 정의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달 인포스에서도 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달 인포스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뷰의 변경을 위해 플러시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클리어 명령을 볼게요. 이 명령어는 초기화 명령이에요. 간혹 라우트가 변경될 때 한 번에 모달이 닫힐 수 있도록 따로 설계를 한 함수입니다. 이 명령어는 팝을 이용해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제 모달 컨테이너를 보겠습니다. 모달 컨테이너는 모달 프로바이더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달 컨테이너는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모달을 표시해주는 아이예요. 정확하게는 앞에서 본 모달 인포스에 배열로 선언이 된 모달 정보들을 실제로 렌더링 해주는 아이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코드를 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 하위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달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use 모달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모달 컨텍스트에는 모달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으니 최상단의 정보를 꺼내줍니다. 이때 최상단의 정보가 없다는 것은 모달 인포스가 비어있다는 뜻이니 렌더링 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달의 정보가 있다면 크리에이트 포탈을 이용하여 모달의 정보를 그려줍니다. 이때 크리에이트 포탈의 두 번째 인자 값으로는 포탈을 열 실제 돔을 가리켜야 됩니다. 보통은 이때 index.html에 선언을 하게 되죠. 하지만 모달을 쓰는 쪽에서 모달 프로바이더 외에 등록 절차를 줄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실제 모달 컨테이너에서 마운트되는 시점에 포탈을 만들 아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 코드가 바로 그 코드들이에요. 한 가지 특이한 건 정의된 프롭스 말고 레졸브와 리젝트도 같이 프롭스로 던져줍니다. 그래서 열릴 모달에서는 기존 프롭스 외에 리졸브, 리젝트를 프롭스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리졸브와 리젝트로 이제 푸시했던 곳과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사용이 가능해진 거예요. 보통 우리는 리액트에서 모달을 관리할 때 스위칭 형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리는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리턴문의 복잡성 증가. 만약 홈 컨테이너 컴포넌트에서 모달을 띄워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리턴문 이하를 보시면 모달이 정말 홈 컨테이너 내부에서 선언이 되는 게 맞을까요? 실제로 모달은 보통 홈 컨테이너 영역 내부에서 띄워지는 것이 아닌 전역에서 띄워지는 게 보통입니다. 만약 더 작은 형태의 버튼 컴포넌트였다면 이해가 더 쉽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문을 볼 때 헷갈렸던 것 같아요. 분명 홈 컨테이너 영역 안에서 띄워지는 것이 필요한 모델일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차이점을 줘야 될까가 항상 의문이었어요. 두 번째, 모달을 열 때마다 오픈의 정의. 한 개의 모달을 열고 닫는데 총 두 가지 프로세스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리턴문의 컨디셔널로 모달의 정의. 두 번째, 모달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스테이트 존재. 이렇게 일일이 선언을 해주는 게 저한테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추상화를 시도하려 다음과 같은 훅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명시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달이 몇 개 없을 때는 참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의 시작은 모달이 많아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달이 많아진 만큼 훅의 파일들도 많아지게 되었거든요. 세 번째, 모달을 여는 쪽과의 소통의 복잡성. 기존의 모달은 소통을 하려면 콜백 펑션을 통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러한 방식은 만약 코드가 길어지면 따라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 어떤 모달에서 값을 받아 처리를 원한다면 유즈 이펙트를 사용했을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은 코드가 짧아서 괜찮아 보이지만 코드가 길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 코드가 길어진다면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유지 보수하기가 힘들어지죠. 저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 기억 속에 개발자로서 최악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신입 때 저지른 실수입니다. 아직 파릇파릇하고 순수하던 시절이 있었죠. 개발자가 된 것만 해도 너무 기뻐서 맨날 헤 하면서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개발자가 된 자체가 전 너무 좋아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를 개발자라고 소개하곤 했죠. 그런 저에게 드디어 첫 번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라우터 가드에 기능을 추가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분 안에 끝낼 간단한 일이었지만 처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해서 한 3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와, 쟤 진짜 잘 뽑았다. 누가 뽑았어? 와, 슈퍼 신입이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사수님은 절 많이 참아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하루면 끝나는 태스크인데 그걸 3일 내내 야근을 해가면서 구현을 하고 있으니 참 속이 많이 터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첫 PR이 머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칭찬 소리가 들릴 일만 남은 것 같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 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직감했던 것 같아요. 큰일이다. 이건 진짜 내 잘못이다. 등에 식은땀이 정확하게 3줄이 흐르는 거 있죠? 저의 3줄의 코드로 개발 서버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땐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웹의 기능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모달을 꼽습니다. 모달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 한번 되짚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결제를 취소할 때 정말 결제를 취소할 거야? 같은 다시 물어보는 기능이요. 신입 시절 그러한 대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모달이 나타나서 저한테 한 번만 되짚어줬다면 그런 대참사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상상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엔 이런 모달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저의 실수와 경험들이 여러분만의 모달이 되어 중요한 실수를 안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